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린 지난 단원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전자상거래 보안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보안에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그 지불 정보라든가 아니면 구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그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데이터가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전송하거나 수신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지불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구매 정보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잖아요. 구매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정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그쵸? 지불 정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용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카드 번호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민감한 데이터가 주고받거니 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 애플리케이션 보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 전자상거래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전자상거래 보안에 적용되는 각종 그 보안 프로토콜, 보안 기법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하고 자세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은 여러분들과 같이 애플리케이션 보안의 전자상거래 보안 프로토콜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할 것은 그 SET 프로토콜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전자상거래의 지불 시스템에서 많이 쓰는 지불 시스템뿐만 아니라 구매 정보뿐만 아니라 지불 시스템이 상당히 보안에 취약하고 민감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매 정보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 정보가 주로 사용될 것이고, 지불 정보는 그래도 금융 정보 같은 것이 많이 사용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전송하는 거고, 또 실제 구매 정보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가 알아야 되지만 지불 정보는 판매자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지불하는 은행이라든가 금융회사에서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서로 알면 안 되죠. 금융회사에서는 구매 정보를 알면 안 되는 거고, 그쵸? 또 판매회사에서는 지불 정보를 알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SET 프로토콜이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Secure Electronic Transaction이라고 하는 SET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SET 프로토콜이 뭔지 개념을 좀 살펴보고, 이 SET 프로토콜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수행 원리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행 원리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SET 프로토콜의 보안 기법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살펴보겠습니다. SET 프로토콜의 보안 기법이 이중 서명 이런 것이 주로 특징인 거고요. 이중 서명을 통해서 구매 정보와 지불 정보를 서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은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만 볼 수 있게끔 이중 서명하는 그러한 절차가 있고요. 또 SET 프로토콜의 장점, 단점 이것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것이, 우리 여러분들 인터넷 방문하다 보면 앞에 주소에다 http 이렇게 쳐서 주소를 입력해서 해당 홈페이지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거는 또 https 이렇게 보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https라고 우리가 프로토콜을 붙여서 하는 것이 바로 SSL 프로토콜입니다. Secure Socket Layer라고 하는 프로토콜이고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SSL 프로토콜에 대해서 무엇인지 개념도 살펴보고, SSL 프로토콜의 보안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TCP/IP에 이제 그걸 응용해서 만든 거거든요. 보안 요소도 살펴보고, SSL 프로토콜의 구조도 살펴보고, SSL 프로토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동작 절차, 그 다음에 SSL 프로토콜의 보안 취약점과, 그 다음에 SSL 프로토콜과 SET 프로토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불 정보 쪽에 많이 하는 건데, SET 프로토콜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좀 비교하는 것을 이번 단원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Secure Hypertext Transfer Protocol이라고 하는 SHTTP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SHTTP가 무엇인지 이 개념도 살펴보고요.
SHTTP에 관련 알고리즘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가 SSL과 SHTTP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좀 이번 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IPsec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뭐 IP Security의 약자겠죠. IP는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이잖아요. TCP, IP의 인터넷 프로토콜. 그러니까 IP를 암호화시켜서 이제 전송하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들끼리만 필요한 사람한테만 데이터를 전송하고 수신하고 통신할 수 있도록 IPsec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의 응용이 이제 VPN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IPsec의 프로토콜이 뭔지 이 개념도 살펴보고, IPsec의 프로토콜의 전송 방법이 뭔지 이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Psec 프로토콜 이제 많이 쓰는 거, 현재 지금 많이 쓰는 거잖아요. 이 핵심 프로토콜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공부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OTP라고 해서 원타임 패스워드라고 해서 일회용 그 비밀번호라고 하잖아요. 이거 많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행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비밀번호가 있는 게 아니라 비밀번호를 그때그때 받아서 우리가 쓰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핸드폰 인증, 그리고 스마트폰 인증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증해서 인증번호 6개 받고 그러잖아요. 그때그때 다른 인증번호를 받아서 인증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OTP입니다. 그래서 원타임 패스워드 프로토콜이 뭔지 그 개념과 원타임 그 OTP 원타임 패스워드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생성 방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생성 형식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전자상거래 보안 쪽에서 중요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한 그 보안 기법들, 프로토콜들은 이와 같이 우리가 5가지를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고 상당히 중요한 개념들이죠. 우리 애플리케이션 보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되고 알으셔야 되는,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프로토콜의 5가지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그쵸? 전자상거래 보안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SET 프로토콜입니다. 우리 SET 프로토콜은 그쵸? Secure Electronic Transaction이라고 하는 거의 약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SET은 Secure, 그쵸? 보안 전자 거래의 약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SET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비자와 마스터카드사에서 요청에 의해서 개발된 전자상거래용 프로토콜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인터넷은 오래전에 나왔지만 우리가 인터넷이 활성화된 것은 90년도, 93년도에 월드 와이드 웹이 만들어지면서 90년도 말에 이 웹에서, 인터넷 웹에서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그치, 전자상거래, 즉 이비즈니스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상거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많이, 그치, 그 당시에 많은 회사에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상거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죠. 인터넷을 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주문 정보뿐만 아니라 상거래를 완벽하게 하려면, 그치, 지불 정보도 인터넷상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지불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중요한 정보이잖아요. 자기 재산의 정보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터넷에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카드 결제,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이거 여러분들 국제 공용 카드잖아요. 이런 카드사에서 전자상거래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만든 보안, 그쵸? 전자거래 프로토콜이 바로 SET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거고, 그치,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SET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토콜이다. 여러분들 먼저 이해해 놓으시고요. 따라서 이것은 이 셋 프로토콜은 전자상거래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자가 누구고 판매자가 누구고 또는 지불을 처리하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신분을 밝혀야 되겠잖아. 이 신분, 인증의 상호작용을 보장을 하고요. 전자서명과 디지털 시그네처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전자서명과 인증서를 통해서 그렇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지급 결제 처리 절차에 한해서 사용한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결제에 의해서 신용카드 지불에 대해서만 셋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여러분들 지불의 종류는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캐시도 있고 뭐 핸드폰 뭐 이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 즉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지불 정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처리하는 보안 프로토콜이 바로 셋이다. 아시겠어요? 우리 셋이라고 하는 것은 셋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 전자상거래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도 이제 깔아야 되는 거죠. 셋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그치 전자거래 정보에 대한 기밀성과 그 인증, 무결성, 그렇죠? 그 다음에 부인 방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자상거래의 보안의 목적 네 가지가 그치? 기밀성을 달성하고 인증, 무결성, 부인 방지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치? 전자상거래 보안을 적용할 수 있다는 보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스템 구축 및 인증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그치? 보안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치? 시스템 구축하고 시스템에 깔아야 되는 거죠. 셋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인증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배울 것이 바로 SSL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보다 상당히 느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것이 이제 SSL을 더 많이 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셋의 Secure Electronic Transaction 셋의 수행 과정을 자세히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그죠 지난주에 우리 여러분들이 전자상거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기 구매자가 있고요.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 판매. 그치? 그 다음에 각각의 판매자와 구매자에 해당되는 뱅크, 은행들이 있다고 그랬고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그치? 각각의 인증서를 하려면 우리 인증서를 가지고 거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증서를 할 수 있는 공인 인증기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드를 발급하는 카드 그쵸? 카드를 발급하는 발급기관이 따로 있겠죠. 우리 카드 발급을 은행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카드 회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치? 은행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는 거래 정보가 주고받거니 한다 그랬잖아요. 이 거래 정보는 첫 번째 하나는 개인 정보가 있고 개인 정보, 두 번째 하나는 주문 정보가 있다 그랬죠. 그치? 그래서 우리 주문 정보를 오더 인포메이션 있다 그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불 정보라고 했죠. 페이먼트 인포메이션 이 정보를 거래 정보의 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세 개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그러니까 공개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거래 정보를 그쵸?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이런 그 인터넷을 통해서 할 때도 우리가 여기 여러분들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 셋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셋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통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 단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지불 정보를 하려면 지불에 관련된 것은 각각의 은행으로 그 정보가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의 정보는 은행은 별도의 통신망이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터넷망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은행들 사이들끼리 금융회사들끼리의 금융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통신망이 별도 통신망이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금융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5가지 5대 통신망이 있어요.
5대 통신망이, 통신망, 5가지 통신망이요. 인터넷이 말고, 그치? 전용망이 5가지가 있어. 5대 통신망이. 하나는 행정전산망이에요. 행정전산망. 우리나라 국가 행정에 관련된 행정전산망이, 행정망이 있고요. 그치?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띄거나 각종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거나 이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인터넷에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졸업장 이런 것들도 인터넷에서 띌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 것을, 그런 컴퓨터들을 엮어놓은 행정망이 있어요. 행정망. 이게 1대망이고요. 이제 두 번째 망이 뭐가 있냐면 여기 같이 금융망이 있고, 금융회사들의 금융정보만, 그치? 배타적으로 금융정보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망이 있어요. 그치? 세 번째로는 우리가 뭐가 있냐면, 그쵸? 교육망이 있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기관을 상호 연결시켜준 교육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런 하는, 그쵸? 그 교육망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상용망이 있어요.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상용망이 있어요. 상용망. 아시겠어요? 예, 상용망이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5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그쵸? 우리가 국방망이 있어요. 군사 목적으로 쓰는, 군인들만 쓰는 국방망이 있어요. 이런 망들은 그런 목적으로만 쓰는 망들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 이걸 갖다가 5대 전상망이다, 우리나라. 이런 망들은 어디하고 또 연결되어 있냐면 각각의 주체들 사이에 또 통신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얘네들 망과 이 금융망과 인터넷망은 서로 틀린 망이잖아요. 그런 망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있냐 그러면 PG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망과 망 사이를, 서로 다른 망과 망 사이를 연결, 중개 역할을 해주는 이 중개기관이 있다 그랬잖아. 우리 회사가 있어요. 중개회사가 있어요. U+ 같은 데도 중개, 이 PG사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카드를 중간에서 중개해 주는 거. 아시겠어요? PG사라고 그러거든요. 이 PG,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있어요. 요렇게 우리 수행 속에서 먼저 보세요. 셋이 수행하는 과정이야. 셋이 수행하는 절차. 먼저 구매자가 판매자의 쇼핑몰에서 지난 단원에서 한 건데요.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셋 프로토콜이 어떻게 전자상거래에 이용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구매자가 판매자의 쇼핑몰에서, 그치, 사고자 하는,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선택을 해서 하면 거기에 인증서를 수신해요. 인증서를 보내죠.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인증서를 보내요. 되셨어요? 그 인증서에는 판매자가 누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당한 판매자다라고 하는 판매자의 정당성을, 그치? 구매자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인증서를 보내요. 인증서를 보낼 때 여기에, 그쵸? 판매자의 공개키도 보내요. 퍼블릭키요. 퍼블릭키, 판매자의 퍼블릭키도 구매자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인증서에다 포함해서. 자, 수신한 인증서를 이용해서 정당한 판매자인지를 검증을 하는 거야. 이런 거는 두 컴퓨터가, 여러분들 여기 셋을 수행하려면 요 구매자 컴퓨터에서 셋이 깔려야 되고요. 셋 소프트웨어가 깔려야 되고, 프로토콜이 깔려야 되고, 판매자에도 셋 프로토콜이 깔려야 되는 거죠. 구매자의 뭐에? 브라우저에 셋 프로토콜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브라우저에 깔려 있어요. 판매자의 별도의 그 셋 소프트웨어가 데몬에서 돌고 있는 거야. 검증해야 돼요. 자신의 인증 정보와 함께 주문 정보, 그쵸? 구매자는, 여기 이제 구매자는 자신의 인증 정보와 함께 주문 정보, 지불 정보 각각을 서명을 해요. 디지털 시그니처를 통해서 서명을 해요. 아시겠어요? 서명을 해요. 아시겠어요? 각각의 서명한 주문 정보와 지불 정보를 다시 합쳐서 서명해요. 지금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 지금. 요거. 합쳐서 각각의 주문 정보 따로, 지불 정보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디지털 시그니처에서 서명을 다 따로따로 해요.
서명한다는 건 뭐라 그랬어? 두 개의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각각 만들어가지고, 그쵸? 구매자의 개인 키로 암호화한다 그랬잖아? 그 디지털 서명이라는 각각을 이제 여기 뒤에 가서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각각 서명한 주문 정보와 지불 정보를 합해서 또 다시 서명을 해. 왜? 이거는 이제 두 개를 합쳐야만이 누구? 판매자한테 그거를 보낼 거거든요. 판매자한테 보낼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합해서 보내는 거야. 전자봉투 형식으로. 그러면 구매자의, 그쵸? 대칭 키를 생성해서 지불 정보를 암호화해요. 아시겠어요? 구매자의 대칭 키, 그러니까 비밀 키를 가지고 지불 정보를 암호화해. 그 다음에 대칭 키, 그러니까 PG의, 그쵸? 대칭 키를 구매자의 이제 대칭 키, 비밀 키라고 그래요. 비밀 키. 대칭 키 하지 말고 비밀 키라고 우리 그 대칭 키 알고리즘을 이제 쓸 거니까, 그치? 대칭 키 알고리즘을 쓸 거니까 비밀 키를 가지고 우리가 그 비밀 키를 가지고 피지사가 보내준 공개 키로 암호화해요. 그리고 나서 판매자가 보내요. 아시겠어요? 그쵸? 그러면 이 키는 누구만 풀 수 있는 건 피지사만 풀 수 있는 거죠. 피지사의 공개 키를 가지고 암호했으니까 판매자는 못 푸는 거죠. 그쵸? 그래서 판매자는 구매자의 인증서로 구매자의 정당함을 검증하고, 그쵸? 판매자는 주문 정보의 해시 값을 새롭게 생성하고 구매자가 보낸 해시 값과 비교해서 그 주문의 위변조를 확인한다라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 뭐라 그랬어요? 거래 정보의 무결성 그래요. 무결성. 올바르게 주문이 구매자에 의해서 올바른 주문이 접수가 됐는지 전송이 됐는지를 확인해요. 자,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받은 지불 정보를 피지사에다가 전송해요. 판매자가 이중 서명을 통해서 저 두 개를 합쳐서 다시 보냈다 그랬잖아. 그러면 피지사에게 전송해요. 피지사는 구매자의 피지의 공개 키로 암호한 것을 암호한다 그랬어요. 피지의 개인 키로 복호화하면 거기에 대한 지불 정보를 알 수 있겠죠. 복호화된 대칭 키를 이용해서 대칭 키가 아니고 여기 이제 비밀 키라고 합시다. 누구 거냐면 구매자의 비밀 키죠. 비밀 키. 그럼 구매자의 비밀 키는 구매자가 피지의 공개 키로 암호해서 보낸 거잖아요. 그럼 대칭 키를 구매자의 그쵸 비밀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된 지불 정보를 복호하면 어떻게 지불될 건지를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복호화된 지불 정보의 해시 값을 구하고 구매자가 지불 정보에 대한 해시 값, 아까 해시 값 구했다 그랬잖아. 위에서 각각을 따로따로 주문 정보, 지불 정보를 각각 해시 값을 구했다 그랬잖아. 비교해서 지불 정보의 위변조를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은행에 대금 지급을 요청하면 되겠죠. 피지사는 대금 요청이 완료되면 이 피지사의 역할이 중요하죠. 판매자에게 그쵸? 그것이 대금 지급이 완료됐다고 정보를 보내면 그치? 우리 판매자는 상품의 주문이 완료됐다는 메시지를 구매자한테 보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 그쵸?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인증서를 보내고 그쵸? 그러면 이때 구매자는 그치? 주문 정보와 지불 정보를 각각 따로따로 각각 서명을 한 다음에 그치? 그것을 합쳐서 그럴 때 여러분들 주문 정보는 누구의 공개 키로? 주문 정보에 있는 거는 누구의 공개 키로? 우리 주문 정보에 있는 거는 주문 정보에 있는 비밀 키는 구매자의 비밀 키는 누구의 그 공개 키로 비밀 키를 그 암호하냐면 판매자의 그쵸? 공개 키로. 지불 정보는 누구 거? 피지사에 있는 공개 키로 구매자의 비밀 키를 암호하겠죠? 그럼 각각을 풀어서 보면은 주문 처리는 판매자가, 판매자는 지불 정보는 모르는 거죠. 그쵸? 또 지불 정보는
판매자가 모르는 거죠? 그치? 각각의 따로따로 알아야 되는 거죠. 알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판매자가 카드 번호라든가, 뭐, 유효기간이라든가, 무슨 어느 카드에, 어느 은행 거라든가, 어느 카드사에서 지불됐다는 거 이런 건 알 필요가 없잖아. 그쵸? 돈만 받으면 되는 거지. 그쵸? 그렇지만은, 우리 금융회사는 뭐예요? 뭐를 샀다, 이런 것들은 주문 정보는 알 필요 없는 거잖아. 그치? 이런 것들은 각각의, 그치? 구매자, 판매자, 그쵸? 우리 지불 대행 기관들, 지불 기관들이 각각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셋 프로토콜이다. 되셨어요? 그쵸? 그래서 셋 프로토콜을 보면 우리 이제 셋 프로토콜에서 이제 여태껏 얘기했잖아요. 전자봉투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전자봉투란 이거 다시 지난 단원에서 소개했죠. 송신자가 무작위로 생성한 비밀키요. 비밀키를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수신자가 그쵸 공개키로 수신자의 공개키로 송신자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잘 보셔야 돼요. 송신자가 만든 비밀키를 암호화하고 전송하면 수신자는 자신의 개인키로 그쵸 공개키를 가지고 암호화했으니까 개인키로 송신자의 비밀을 복호하고 송신자가 전송한 암호화 메시지를 복호화하면 그것이 주문 정보가 뭔지 구매 정보가 뭔지를 알 수 있겠죠. 메시지 자체는 암호화 속도가 빠른 그쵸? 비밀키 암호화 방식 그러니까 우리 대칭형 암호화 방식으로 할 거예요. 비밀키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하고 암호화에 사용된 비밀키는 공개키 암호 방식으로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써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그쵸 장점은 보안이 강화됐다 그랬잖아. 관리할 키도 적다 그랬잖아. 근데 공개키 암호 방식의 단점은 뭐예요? 안 복호하는 속도가 처리 속도가 느리다 그랬잖아. 지연 문제를 개선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거 그쵸? 송신자의 구매자의 그치 구매자의 비밀 키만을 뭐로 비대칭 키로 그러니까 수신자의 공개 키로 암호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전자서명이라는 건 뭐냐면 사용자의 인증, 메시지의 이변조, 그쵸 송신 부인 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암호화 기술로 공개 키 암호화 방식에서의 개인 키를 이용한 메시지 암호화는 서명 당사자밖에 알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그쵸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만들고 그것을 송신자의 뭐로 그쵸 비밀키로 암호한 거를 갖다 우리는 전자서명이라고 그랬고요. 메시지 다이제스트 지난 단원에서 말씀했던 것들이에요. 임의 길이 메시지의 단방향 해시 함수가 그쵸 반복 적용되어 일정한 길이로 추각되어 메시지마다 고유한 생성되는 어떤 문자열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결성을 그렇죠. 메시지가 전송되는 그렇죠. 거래 정보가 그렇죠.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 쓰는 거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기에 이제 우리 철수하고 영희가 앨리스 우리 보안에서 보면 밥과 앨리스 사이 뭐 이렇게도 많이 예를 들거든요.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맨 먼저 이제 수신자가 우리 전자상거래 이제 그 판매자 사이트라 그러고 이거는 그치 구매자 사이트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맨 먼저 그치 그 수신자가 뭐를 여기다 주냐면 그 철수한테 밥에다가 그치 수신자의 공개키를 여기다 남겨줄 거예요. 공개키 인증서를 보내주는 거죠. 공개키 예. 수신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인증서를 여기다 이제 보내주면 송신자는 공개키가 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평문의 메시지를 만들어야 송신자가 이렇게 입력을 하겠죠. 뭐 구매 정보라든가, 판매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지불 정보를 평문을 만들겠죠?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일을 할 거예요. 하나는, 그쵸? 이 평문을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송신자가 무작위로 비밀 키를 만들어요. 그러면 저 보안 키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키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 키를 가지고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암호화해요. 이 메시지 다이제스트 이 암호하는 것 같다 우리는 디지털 시그네이처 그래서 이렇게 도장을 꽉 찍어요. 디지털 시그네이처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 무작위로 생성된 비밀키를 가지고 이 평문을 암호화하여 암호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수신자가 보내준 그죠? 공개키를 가지고 그치? 송신자의 여러분도 왔다 갔다 하셔야 잘 보셔야 돼요. 비밀키를 암호화해요. 비밀키를 아시겠어요? 암호화해요. 그죠? 수신자의 공개키로 얘를 암호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요.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 이렇게 편지지어 편지 봉투 같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거 갖다 우리는 디지털 엔벨로브 그치? 디지털 엔벨로브 전자 봉투라 그래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전자 봉투를 바비 앨리스한테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수신자가 우리가 판매자가 될 수도 있고 지불 은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게이트웨이 피지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뭐로 할 거냐면 암호화된 비밀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누구 걸로 여기 암호화하다 그랬어? 앨리스 요 사람의 수신자의 공개키로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된 거니까 얘는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된 거잖아요. 그쵸? 수신자의 공개키로 되는 거니까 수신자의 비밀키로 이 암호화 키를 열면 뭐가 송신자의 비밀키 요거 최초에 만들어진 무작위 만든 비밀키가 요게 생성이 되겠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비밀키가 생성됐으면 여기 암호화돼서 전송된 메시지 암호화된 다이제스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다이제스트를 갖다가 송신자의 비밀키로 여기 디지털 서명했다고 그랬잖아. 그걸 갖다가 풀면 메시지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원본의 메시지가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디지털 엠벌로먼트 전자 서명 봉투를 열어보면 전자 봉투를 열어보면 암호된 이렇게 메시지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그치? 그러면 여기 송신자의 비밀키로 이 암호를 대칭키죠. 대칭키 풀어버리면 평문 메시지가 나올 거 아니야. 지난 단원에서 했던 거야. 이 평문 메시지를 갖다가 해시 함수를 적용하면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여기 송신자가 디지털 서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치? 메시지 다이제스트와 해시 함수로 만드는 메시지 다이제스트와 요거 암호문을 풀어서 만드는 메시지 다이제스트 해시문을 만드는 비교를 하면 이 전송하는 이 메시지가 그치? 무결하다. 제대로 전송됐다. 또는 제대로 송신자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쵸?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밀성도 유지될 수도 있고 그쵸? 인증도 할 수 있고요. 그쵸? 송신자의 비밀키로 갖다 풀려졌으니까 인증된 거잖아. 인증도 될 수 있고 기밀도 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두 개가 어느 순간에 같잖아. 같은 거니까 이거 뭐야? 무결한 거죠. 무결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다이제스트를 갖다가 송신자의 비밀키로 풀으니까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정상적으로 풀렸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거? 그쵸? 송신자가 안 보냈다가 부인 방지도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와 같이 셋이라고 하는 셋 전자선거래 보안 프로토콜인 셋 프로토콜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신자가 판매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피지사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쵸? 그러면 이 송신자는 우리 전자선거래 이 평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을 때 주문 정보가 오더 아이도 있고 페이먼트 아이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각각 이게 다른 거죠.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쵸?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셋이라고 하는 전자선거래 그쵸? 보안 프로토콜은 요런 식으로 두 개 주체들 사이에 그쵸? 내용들을 주거니 받거니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시험에 항상 나오고 중요한 거가 여기 셋의 그쵸? 셋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요거 이중 서명이에요. 셋은
이중 서명이에요. 셋의 이중 서명 과정.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 정보는 뭐가 있냐면 구매자의 주문 정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치? 그 다음에 지불 정보가 있죠. 각각을 갖다가 보세요. 주문 정보 OI, 지불 정보 각각을 그치? 각각을 주문 정보 다이제스트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지불 정보 다이제스트를 똑같은 크기로 만들겠죠. 되셨어요? 그러면 요게 해시가 이렇게 각각에 똑같이 만들어지겠죠? 아시겠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뭐를 할 거냐면 여기에 그쵸?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요. 합쳐서 주문 다이제스트와 지불 다이제스트가 하나의 해시 함수 된 것이 이렇게 합쳐서 또 해싱을 해요. 또 해시 함수를 또 만들어. 그것도 메시지니까 햅시돼야 되겠대. 또 다이제스트를 만들어. 이 다이제스트를 구매자의 개인키 하지 말고 비밀키요. 비밀키로 그쵸? 암호화를 시켜요. 그쵸? 비밀키로 암호화를 시켜요. 비밀키로 암호화를 시키면 여기가 암호화된 거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 우리는 듀얼 이중 서명이다 그래. 이중 서명. 아시겠어요? 이거를 합쳐서 암호화 시킨 걸 갖다 우리는 이중 서명이다 그래. 듀얼 시그네처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각각의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만들고 두 개의 다이제스트를 합쳐서 하나의 메시지 다이제스트 만들고 구매자의 비밀키요. 비밀키로 구매자의 비밀키로 암호를 해서 그렇죠? 비밀키로 암호하여 이중 서명을 해서 전송하면 봐봐 이제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가 주문 정보는 판매자만 볼 수 있게 하고 지불 정보는 피지사만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각각의 기관들의 기밀성, 인증, 무결성, 부인 방지를 보장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중 서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주문 정보는 그렇죠. 지불 피지사는 못 보게 하고요. 페이먼트 게이터먼트. 그렇죠. 지불 정보는 그렇죠. 판매자한테 못 보이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주문 정보는 보세요. 주문 정보는 오더 인포메이션은 그다음에 지불 정보는 페이먼트 인포메이션은 여기 판매자가 있고 여기 피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융하는 그렇죠. 주문 정보는 판매자는 당연히 뭘 판매했는지 알아야 되죠. 피지사는 몰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개인 정보를 알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불 정보는 판매자가 알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카드 번호라든가 계좌 번호라든가 그렇죠? 암호라든가 이거 알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피지사는 은행에서 처리하려면 알아야 되는 거죠. 요렇게 하도록 각각의 오더 주문 정보와 PI 정보를 각각의 따로따로 만들어서 서명을 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듀얼 시그네처다 그래. 아시겠어요? 듀얼 시그네처? 아시겠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듀얼 시그네처. 그러니까 셋의 가장 키 포인트는 이중 서명을 통해서 주문 정보는 판매자만 보고 지불 정보는 피지사만 볼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렇게 하는 보안 프로토콜이 바로 셋이다.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 셋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볼게요. 셋의 장점은 스트렝스, 셋의 단점은 한번 살펴볼게요. 장점은 전자상거래 하는 데 있어서 프로드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중간에 뭐를 바꿔서 그죠 변조를 한다든가 부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누가 그걸 봐가지고 그 기밀성을 깨진다든가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사기를 방지할 수 있죠. 기존 카드 기반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카드 기반의 그쵸 카드 기반의 전자상거래에 쓰는 게 셋이라 그랬죠. 다음 시간에 우리 SSL을 공부할 거거든요. SSL의 단점인 판매자에게 지불 정보 노출을 해결할 수 있어요. SSL은 판매자에게 지불 정보가 일부 노출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거래 정보의 완전한 보안, 4개 보안,
목적, 무결성, 인증, 완전성, 부인 방지를 모두 다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셋의 장점이에요. 단점은 암호 프로토콜이 복잡하죠. 지금 뭐 이중 서명 이런 말도 나오는 거고, 그쵸?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 복잡하죠. RSA 여러분들 비대칭형, 그쵸? 이거 공개키. 공개키 암호화 프로토콜로 동작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거 셋에서 그 비대칭형 키, 공개키는 뭐만 갖고 해요? 구매자의 뭐만, 구매자의, 그치? 비밀키만 하잖아. 그치? 비밀키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키 통신 방식보다는 속도가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거는 구매자의, 카드 소지자의 전자지급 소프트웨어가 주문하는 컴퓨터에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설치가.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별도의 소프트웨어 셋 프로토콜이 그 쇼핑몰 사이트에 설치되어 있어야 되겠죠?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지불 게이트웨이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지불 게이트하고 연결하잖아. 그 지불 게이트웨어가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럼 필요한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장점, 단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자상거래 보안에 뜨거운 감자예요. 그죠? 완벽한 보안을 위해서 셋을 써야 되는데 그 셋이 항상 좋은 것만 있으면 또 나쁜 것도 있잖아요. 항상. 그렇죠? 좋은 것만 있으면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 또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단점도 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